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KDI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으로 있는 조덕상이고요. 제 옆에는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한정민 전문연구원입니다. 먼저 그 발표에 앞서서 그 연구 동기와 또 목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출산율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 위주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유들은 모두 다 일리가 있을 텐데요. 오늘 연구는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력 단절 그러니까 여성이 경력 단절을 우려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그쪽 채널이 얼만큼 많은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본 연구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과연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는 와중인데 실제로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되었는가가 중요한 처음의 질문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자녀 유무에 따른 조건부 확률, 경력 단절 격차가 확대가 되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 단절 확률 격차는 0%포인트 수준에서 14%포인트 수준으로 꽤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결과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고서 앞부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고 2015년 이후에 특히 출산율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출산율 하락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경제 이론 같은 경우에 소득과 출산율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거에는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그림 1A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부모가 양육에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돈을 벌지 못하면 기회비용이 점차 상승을 하므로 자녀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높아진 소득을 통해서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 이론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1인당 소득이 증가를 하면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페이지 그림 2를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과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과 관련된 사실이 뒤바뀌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양질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사적으로도 보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교환 이론에 대한 설명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출산에 대한 결정 과정이 변화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결혼을 한 이후에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남녀 간 협상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몇 명 낳을지 혹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남녀가 협상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려면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록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일수록 소득,
경제활동 참가율, 출산율이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소득도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은데 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낮아지는지 이유를 추측을 한번 해보면 자녀가 있는 여성 아니면 자녀가 있는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경력 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데요. 그림 3을 보시면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볼 수가 있고 합계 출산율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은 한국은 높은 고등교육 수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논문은 자녀가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소득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노동시장 경력상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고 남성은 겪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 단절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청년 여성으로서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청년 여성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조덕상 박사님께서 대한민국 청년 여성이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 단절 확률을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중에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자녀 돌봄 때문인지 교육 때문인지 그 외의 가족 돌봄 때문인지 이런 경력 단절 통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과로서 경력 단절 여성 중에 어떤 이유들로 경력 단절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인데 이걸 그 베이지 정리를 사용을 하면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자녀 여성일 경우의 경력 단절 확률 또는 무자녀 여성일 경우의 경력 단절 확률.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무자녀 상태에서의 경력 단절 확률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성이 내가 자녀를 낳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유자녀, 그래서 아이를 낳은 순간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에 직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가지 확률의 차이가 격차가 점차 확대가 되었다면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낳지 않을 유인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데요. 6페이지의 그림 4가 이제 그걸 저희가 계산을 해내는 수치입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30대 여성의 조건부 경력 단절 확률인데요. 주황색 실선이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 단절 확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30대 여성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입니다. 보시면 2023년 그 격차가 14%포인트 정도 나타나고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무자녀 경력 단절 여성은 9%, 유자녀 경력 단절 확률은 24%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점은 2015년을 보시면 두 조건부 경력 단절 확률 격차가 0%포인트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015년에 자녀가 없었던 커리어를 유지하는 여성의 경우는 내가 아이를 낳던 낳지 않던 동일한 경력 단절 확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30% 정도에 직면을 하고 있었다면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선택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 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그림 4는 이제 주로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확률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자녀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림 5는 30대와 40대 여성으로 구분을 해서 조건부 경력 단절 확률을 구한 수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인데요.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24%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정비가 되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문제는 40대입니다. 그 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자녀를 낳는 나이가 점점 미뤄지면서 이 40대 쪽에 아이를 키우는 과거에는 아이를 모두 다 키우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여전히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40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해서 이제 초등학생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30, 40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무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현재 평균적으로 12%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 보고서에서 연구한 바는 없지만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님의 말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경쟁 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자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해 왔지만 유자녀 여성은 노동시장 경쟁 압력과 비대칭적인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여전히 높은 고용률 격차를 경험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림 6인데요. 저희가 추정한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 격차가 이제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경력 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합계 출산율도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만 이 그림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무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높아질 거고 출산율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조금 더 엄밀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지역별 자료를 가지고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보고서를 참조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표 1에 저희 추정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서 19년 동안 주로 무자녀가 대부분인 청년 세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영향으로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크게 확대가 됐을 것이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채널이 전체 출산율 감소에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포기하는 선택의 상대적인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가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 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저희가 이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조건부 경력 단절 확률 격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
이걸 이제 지역별로 또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차일드 페널티라고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가 이제 차일드 페널티라고 경제학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일드 페널티가 증가를 할 때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림 7에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그림 6하고 동일한 의미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확대가 됐고 변수가 바뀐 건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차일드 페널티도 크게 확대되지 않았고 또 합계 출산율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상황이 변해서 2016년부터는 차일드 페널티가 크게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합계 출산율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앞서 이제 보여드린 연구 결과와 이제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의 경우에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유자녀 여성은 과거와 달리 큰 변화가 없는데요.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또 남성의 영유아 교육 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서 여성이 직면한 경력 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출산율 대책, 육아휴직 제도 등을 우리가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그냥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관리가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만으로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한 근로제도 그리고 다양한 근로제도, 다양한 형태의 근로 시간이 있는 직장, 또 단축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 격차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